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었고 아내는 그 돈을 아껴 자식 교육과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켜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난 뒤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집은 내 명이야. 통장도 내 돈이야. 당신 몫은 없어.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도 없음, 그녀는 영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례는 제가 직접 맡았던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현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절반은 당연히 받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법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만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당신의 부모님에게도, 혹은 당신 자신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감정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법은 기록된 권리만을 보호합니다. 혼자 희생한 30년, 가족을 위해 포기한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의 가치가 법정에서 증거 없음이라는 말로 무시당하는 순간,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영상은 지금 그 몰랐던 순간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지금 이 한 편이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혹시 부모님, 형제, 친구 중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영상을 먼저 보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법은 그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늙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명예 하나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아내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집은 같이 산 거니까 반은 내 거겠지.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집은 내 거야. 당신 이름은 없어.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빈손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30년의 세월보다 강했던 건 서류 한 장, 계약 하나, 메모 한 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법정은 감정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 자료, 구조만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미리 알지 못했다면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분이 처음 이혼을 고민했던 시점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년만 아니, 딱 한 달만이라도 먼저 알았더라면 그분은 적어도 지금처럼 영원으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냥 이런 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 영상은 모든 50대 이상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황혼이혼은 결심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다가오는 법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자녀분께 공유하세요. 형제에게, 친구에게, 아는 이웃에게 공유하세요.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빈손으로 남는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아도 영원히 나오는 이유.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 서로 살아온 정이 있는데 설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때문에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보다 정 때문에 더 깊이 다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게 황혼이혼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도 그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전혀 모르겠다고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벌어지는 갈등은 그 집 누구 거야? 그 적금 누구 돈이야? 이 질문들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말합니다. 그건 남편이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나는 그냥 살림만 했지. 하지만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당신은 살림만 한 게 아닙니다. 삶을 함께 만들었고 가정을 지탱했습니다. 그 기여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 한 장의 정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분은 영원히 아닌 30년의 몫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당신 차례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 혹은 아직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분,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쉬운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정말로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30년을 살아도 영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한 사건입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렸고 가정의 모든 걸 책임지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집도, 통장도, 보험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아내분이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30년의 인생이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함께 산 시간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남겼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고생하고 헌신해도 그게 법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그건 단순한 가족의 일상일 뿐입니다. 권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만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당신의 가족에게, 자녀에게, 혹은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혼 얘기는 꺼내기 어려워서 그런 말보다 이 영상 하나 보내는 게 훨씬 쉽고 조용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건을 맡았을 때 아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혼자 살림 다 했어요. 남편이 카드 쓰면 제가 돈 갚았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제 적금 깼고, 집 살 때 남편 친구한테 빌린 돈도 제가 매달 갚았어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증거입니다. 그분은 통장을 남편 명의로 통합했었고, 카드는 남편 카드 한 장만 써왔습니다. 월급도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통에 넣는 시기였습니다. 그 결과 본인의 경제적 기여가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픈 말이지만 법정에서 남편 측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흔적이 법정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 이름을 지우고 남편 이름만 써온 그 수많은 순간들이 결국엔 법정에서 그건 남편 재산입니다. 라는 말 한 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우리 집 통장은 다 남편 이름인데 재산은 그냥 같이 쓰니까 따로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떠오르신다면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미 권리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딸, 당신의 친구들 중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기록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은 이혼할 일 없어가 아니라 그때 준비 못해서 후회했어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은 복잡한 서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메모,
내 통장에서 남편 계좌로 송금한 내역, 가전제품 영수증, 아이 학원비 계좌이체 내역.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부터라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신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은 몇 개나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방향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 단톡방, 친구 단톡방에 이 영상 하나만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제 앞에 앉아 계신 아내분은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안 했겠어요. 아이들 다 제가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 시댁 챙기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어요. 한 번도 불평 안 했고, 제 일도 포기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그분의 눈엔 울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저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그렇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희생이 재산 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들이 남편의 자산을 늘리는데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증명해야만 그 희생이 비로소 법적인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출근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뒷바라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 100번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명된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헌신했어도 그게 종이에 남아있지 않으면, 숫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판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저도 속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 위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 대신 행동으로 감당했던 순간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시간들이었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의 언어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권리의 언어로 말해야 그 희생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노력과 시간을 보이지 않는 희생이 아니라 보이는 권리로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엄마, 이 영상 꼭 봐.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내.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아내분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아이가 수술을 받았고 남편이 외벌이 시절 생활비가 모자라서 친정에서 몇 번 돈을 빌렸는지도요. 심지어 한 달에 얼마씩 학원비를 냈는지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법정에서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되는데 증명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절박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저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병원비를 매번 대신 내셨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대부분 당신 통장에서 남편 계좌로 보냈다면 그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 기여가 됩니다. 남편이 집을 샀을 때 당신이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두 사람의 공동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억만 하고 있고 서류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건 결국 없는 것이 됩니다. 어떤 분은 전 그냥 남편 카드 썼어요. 우리 집은 한 통장으로만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삶이 법정에서는 경제적 독립이 없었던 배우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죠. 하지만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당신 편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걸 바꿔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증명을 만들고 스스로의 권리를 증명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작게는 카드를 본인 명의로 하나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메모라도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그 내역을 캡처해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기록입니다. 이건 이혼할 것 같아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지금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혼자 보지 마세요.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이런 건 미리 알아야 되는 거더라. 단 한 줄의 메시지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아온 거예요. 시댁 문제든 뭐든 다 참고 넘어갔죠. 그 사람이 힘들다 싶으면 말도 꺼내지 않았고요. 사실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집도 남편 명이고 통장도 남편 이름이고 애들 보험도 제가 들었는데 그마저도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그게 문제인 줄 몰랐죠. 이 말 당신도 혹시 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혹은 뜻하지 않게 이혼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서류도 당신이 말하지 않은 시간들을 대신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삶. 그 삶이 왜 법정에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해석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사적인 일상이지 법적 기여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믿고 믿음 하나로 수십 년을 견뎌낸 그 시간들이 어떤 문서에도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면 법은 당신을 참고 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속으로 사귀고 말 안 하고 손해보는 걸 미덕이라 여겼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말 안 했네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라도 받아 적어둘 걸 그랬어요. 지금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울함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주장일 뿐이고 권리는 증명입니다. 묵묵히 산 세월이 당당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삶의 흔적을 지금부터라도 남기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된 첫 번째 선택은 당신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건 그저 콘텐츠 소비가 아닙니다. 삶을 기록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나중에 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직접 보내주세요. 다음은 황혼이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명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남편 것일까요? 그 질문 지금부터 제가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가장 많은 재산을 놓치는 오해는 다음 파트에 숨어 있습니다. 이혼을 앞둔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집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저는 받을 수 없죠? 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낍니다. 집이 누구 명이냐보다 언제 샀는가, 어떤 돈으로 샀는가, 누가 관리했는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인가. 이게 법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남편 것, 제 이름은 아무데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은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설령 남편 단독 명의더라도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 충분히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였지만 아내가 매달 생활비를 절약해 남편에게 전달했고 아이 학원비, 공과금, 보험료 등 가계의 모든 경제 구조를 아내가 꾸려왔던 경우였습니다. 그 아내는 처음엔 제 이름이 없으니
그냥 포기해야죠.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집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공간이었고 함께 만들어낸 가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여를 했느냐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고 이걸 설명해 줄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이름 하나에 속아 수억 원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바로 해주세요. 이건 법적인 무기를 손에 쥐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지금 떠오르는 분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이 영상 한번 봐.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은 무조건 남편 거다? 라는 또 하나의 위험한 오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분이 조용히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요, 결혼 전에 남편이 혼자 마련한 거예요. 그건 제가 손댈 수 없겠죠? 그 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말을 스스로 단념처럼 내뱉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 후에 그 집 누가 관리하셨나요? 대출이 있었다면 누가 갚으셨나요? 아이 낳고 그 집에서 몇 년을 같이 살며 누가 공간을 유지했습니까? 맞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집을 사놓은 경우 그 자체는 남편의 특유재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 집을 유지하며 쌓은 가치, 리모델링, 대출 상환,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 생활의 흔적들. 이 모든 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말합니다. 특유재산이더라도 혼인 중 기여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분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라 그냥 내 몫이 아니겠거니 하고 포기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래도 그 집은 그 사람 명의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침묵. 그게 바로 가장 값비싼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 혹시 그런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이신가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키우고 겨울이면 보일러 점검하고 벽지 바르고 창문 손보고 낡은 냉장고도 새로 들였던 그 집. 당신은 그 집의 구조와 기온, 냄새까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의 실제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혼전 재산이라는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법은 단지 언제 샀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살아왔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나오는 순간 그 수억 원의 가치가 그냥 남편의 몫으로만 돌아갑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영상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당신보다 당신 자녀에게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3가지 전략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면서 내가 이런 걸 해야 해? 남편이 싫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준비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전략은 이혼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안 하더라도 당신이 대등하게 존중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첫 번째 전략. 당신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 흐름을 바꾸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계좌, 카드, 계약서, 보험, 심지어 가족 단톡방까지. 작게는 가계부 하나라도 본인 이름으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사람 카드 쓰는 게 익숙해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게 위험의 시작입니다. 이름이 없다는 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존재했다는 흔적을 하나씩 쌓아가야 합니다. 그게 나중에 내가 그 재산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역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돈을 번 게 없어요. 그냥 살림하면서 애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말 정말 흔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 30년, 40년의 인생이 들어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십니다. 문제는 법은 그 그냥을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면 충분할 것 같지만 법정에서는 문서와 기록만이 기여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역할을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열이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던 날, 새벽같이 장 보러 나갔던 날, 남편 대신 아파트 관리비 냈던 날. 그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바로 생각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그 모든 날이 당신이 가정을 지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수첩에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병원 예약, 약 수령, 학원 상담 다녀옴, 생활비 이체 완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의 삶을 보이는 흔적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말 안 하고 참고 넘긴 일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책임들,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제가 알아서 했어요.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기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해 놓은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시간들을 적어두세요. 수첩에 적어도 되고 휴대폰 메모장에 써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뭘 몰라서요. 그냥 무서워서 포기했어요. 이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속에서 억울함보다 더 큰 문제를 봅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화를 낼까봐,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주변에 말이 퍼질까봐 그런 불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그냥 참고 살아요. 이 말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은 조용히 참고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편에 서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은 지금부터라도 법적 감각을 갖추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처럼 논리를 펼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한 줄만 있어도 당신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내 권리를 존중받고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건 내 이름이니까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건 명의일 뿐이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에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영상이 당신에게 드리는 세 번째 무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준비의 80%를 해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엄마, 그냥 조용히 살지 말고 알아두세요. 이거 보면 달라져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혼을 내가 먼저 요구하면 정말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유책주의와 현실의 간극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는 가장 많이 손해보는 분들을 위한 결정적인 안내서입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하면 재산도 제대로 못 받고 위자료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불안 때문에 수년 혹은 수십 년을 참고 사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이혼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정을 먼저 무너뜨렸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반복하거나 폭언무시 경제적 방임 등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던 상황이라면 아내가 먼저 이혼을 말해도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외면에 지친 아내가 이혼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해 남편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혼을 먼저 말한 건 아내입니다. 가정을 포기한 건 그쪽이에요. 하지만 판사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있다. 그 결과 아내는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 일부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당신, 혹시 내가 먼저 말하면 손해보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혼을 말하는 순서가 아니라 혼인을 무너뜨린 책임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면 당신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참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권리는 요구해야 지켜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60대 초반,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한 나이에 황혼이혼을 겪으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먼저 어씨, 결혼생활 33년, 남편 외벌이에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들 다 키우고 살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했을 때 어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통장도 다 남편 이름이에요. 제가 뭘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 그대로 어씨는 받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남편 명의라는 말 한마디에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반면 B씨는 달랐습니다. B씨도 전업주부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하셨습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을 따로 정리해두고 아이 병원비 학원비 공과금 내역을 매달 기록해두셨습니다. 가계부도 쓰셨고 남편 명의지만 본인이 대출 상환에 관여한 증거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셨을 때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으셨습니다. 결과는요? 집 재산의 45%, 현금성 자산 6천만 원, 위자료 500만 원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전업주부였지만 삶을 기억만 한 사람과 삶을 기록한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 그냥 참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어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록하고 정리하고 말할 준비를 시작하신다면 당신은 B씨처럼 당당하게 내 몫을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이혼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동등하게 존중받고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삶의 준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꼭 이 영상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엄마, 이거 지금 꼭 보면 좋아요.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내.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가족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셨다면 복습하는 기회, 처음 보시는 분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권리를 지키는 핵심 3가지 요약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최소한 빈손으로 돌아서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핵심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명의가 없는 삶은 법적으로도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없다고 기여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과 역할을 기록하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권리가 됩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마세요. 법적 중심을 세우는 건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건 단지 이혼을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삶의 흐름을 단 1도라도 바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이건 그냥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혼자 보지 마세요. 당신의 엄마, 당신의 딸, 혹은 조용히 참고만 살고 있는 친구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거 너 얘기 같아서 보냈어. 엄마, 이건 진짜 알고 있어야 돼. 그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가족 전체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절대 외롭지 않게 권리를 가진 삶이 되도록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실버정보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